안녕하세요. 법무사 안준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동차 유지와 회생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차량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하려면 차량을 꼭 반납해야 하나요? 저는 열의 9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차량은 소유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리스 차량이나 렌트카가 아니라면 차량을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구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찰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 세 번째는 캐피탈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방법, 네 번째는 할부와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찰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을 현금이나 카드로 구입하였다면 회생과 무관하게 차를 유지하셔도 채권사에서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가치만큼은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차값을 지불했다면 개인회생 후 일반 채권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금융권을 넣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차량의 가치만큼은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문제는 캐피탈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세 번째 경우일 것입니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 원부 을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를 가진 채무자가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채권사에서는 차량을 반납할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별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채무조정 후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부가 있으신 분들은 할부금을 미납 없이 잘 납부만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사와 이야기를 하여 채권사가 자동차를 경매에 넣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차량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월 변제금 외에 따로 차량 할부금을 갚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월 변제금도 납부할 수 있고 차량 할부금도 따로 낼 수가 있다면 차량을 처분할 필요 없이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외에 차량 할부금을 따로 납부할 자신이 없다면 미련 없이 반납을 하시는 것이 회생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할부와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종전 할부제도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근저당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근저당도 그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면 근저당권자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고 유지를 할 수 없다면 차량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면 근저당권 1순위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고 그 다음 2순위권자가 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자에게 반납을 하지 않고 2순위자에게 반납을 하면 1순위자가 돈을 못 받아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순위자는
가만히 안 있겠지요?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1순위자에게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차량이 꼭 필요해서가 아닌 편의상 유지하시는 분들 계시고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처럼 반드시 생계수단으로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형편에 맞지 않는 금액대의 차량만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차량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 말고도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준호 법무사였습니다.